네, 시장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정용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하락할 때까지 높은 금리 수준 유지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 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물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굉장히 느리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매파적인 기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거듭 얘기했는데요. 다만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적절해질 것이다 라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도 함께 함으로써 약간의 여지는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여지는 남겨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에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물가 지금 둔화가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전월에 대해서는 하락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또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가 되겠습니다. CPI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각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약간의 여지를 남기면서 사실 9월 CPI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사실 컨센서스는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처럼 매우 완만한 상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3%보다 조금 낮아진 8.1% 내외로 둔화되는 것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수준에서 발표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속도가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시장이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7%대로 앞자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를 보면서 추세를 확인할 때 보통 3개월 연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는데 완만하게나마 3개월 연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추세 자체는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보다 낮은 증가율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지난 8월에 8.3%보다 높게 나온다면 아직은 추세도 전환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1월 FOMC에서는 75bp 또는 그 이상의 금리 인상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시장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CME 패드와치를 보더라도 75bp 인상 가능성을 82%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CPI가 시장에 실망감을 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은 이것이 또 저가의 매수의 기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가 매수를 하려면 올라야 되는데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준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연준의 긴축이 다른 나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쉽게 기술적인 매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제 또 10번 정도 내리기는 했었는데 사실 또 대내적인 이슈에 따라서 우리 환율이 움직인다기보다도 달러 강세가 워낙에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또 해소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금융 정책을 쓰는 것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고 기본적으로 현재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인데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긴축 강도가 쉽게 줄어들 가능성이 적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낮아지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사실은 환율이 쉽게 안정된다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1450원 선 이상 열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계속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 실효 환율 같은 일종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원화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고 달러는 고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통화 정책의 변화 조짐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 환율은 고점을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국민주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과 중국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고래 싸움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 1년 동안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지금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영향력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발등에 불을 끄고 네. 시간을 벌어주기는 했지만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의 특성상 1년을 두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현재의 주가의 방향성에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경기의 흐름입니다. 경기 둔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상황인데 하지만 이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요? 선반영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분에서 뚜렷한 사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통화 정책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서의 사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 기관 조정을 보이는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기 측면이 영향이 크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양대 지수가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코스닥은 2% 이 시각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지수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저희는 보수적이고 약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2100선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향후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우려를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점은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 어려운 국면에서 도움 말씀 마지막으로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요. 네. 시장 추세 변화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통화 정책이 변하거나 경기가 돌아서거나 둘 중 하나는 필요한데 향후 6개월 이내에 이 변화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기인데요. 이번 팬데믹에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예전에는 선제적 대응이었는데 지금은 결과에 기반한 대응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짐에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확인한 후에 투자를 집행하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정용택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